네, 반갑습니다. 제7강 소문의 사슴 뉴스에 팔아라입니다. 이런 말씀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소문의 사슴 뉴스에 파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 미리 사서 뉴스 나오면 때린다 뭐 이 정도인데, 그 정도로는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 사례도 많습니다. 뉴스 나오면 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뉴스 나오면 무조건 팔아라라고 되는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또 이 판단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창 솔루션도 최근에 뉴스가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이 소문의 사슴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가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소문의 사슴 뉴스에 팔아라. 단편적으로는 소문의 사슴 뉴스에 팔아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뉴스 나오고 훅 뛰던데? 뭐 왜 팔아야 되지? 이런 것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되고,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그냥 얘기들은 반대 사례 하나로 부정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어쨌든 감사 의견 적정이 나오지만 종목 한 종목이 횡령을 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재무제표를 어떻게 믿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따라서 투자 성과가 판가름되니까 단순히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요거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거. 그러면 종목별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보면 이 종목에는 작전 세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일명 수급팀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종목에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모든 종목은 아니고 작전 세력이 있는 종목이 있고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작전 세력이 있는 종목은 시세 아니면 관심을 절대 못 받을 것 같은 개떡 같은 종목들. 그리고 정말 큰 재료를 머금은 종목들. 그리고 일시적으로 시장 관심을 받는 테마주들. 여기에는 이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작전 세력이 없는 곳은 어디냐?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초과 또는 육박하는 종목들. 왜냐하면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서 열심히 주가 올리면 최대주주가 때려버리면 끝납니다. 왜? 예를 들면 500억짜리로 시작합니다. 시가총액 500억짜리고 바닥에서 물량을 싹 흡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가를 올려서 시가총액이 한 6배 올려서 3천억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리는 거는 매집하는데 드는 거 한 200억? 그리고 사고 팔고 하는데 거래 비용 드니까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3천억에서 최대 주주 물량 10%가 나왔다. 300억입니다. 이거를 먹고 더 올린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작전 실패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 50% 초과나 아니면 거기에 근접하는 종목들은 보통 작전 세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평가주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세력들이 마사지를 하지 않으면 웬만한 종목들은 전부 저평가 상태가 됩니다. 배당 수익률도 못 맞추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익 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매집을 해서 물량 나올 걸 싹 걷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안 파니까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는데 투자자들이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집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대형주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되는 종목들은 또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전 세력이 없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고,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분석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이 차트 해석이란 것을 중소형주에 하는 게 아니라 대형주에 해야 됩니다. 중소형주는 그냥 그런 의도 흐름을 아니면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는 거지, 실제 기술적 분석, 캔들 이런 걸 적용하려면 대형주나 이런 작전 세력이 없는 종목에서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일단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소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심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카드라라고 해서 사는 사람들 심리, 예를 들면 NHN 벅스를 예를 들면 비트가 산다더라.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안 오르니까 에이 뭐 이런 소식들이 나한테까지 들어왔는데 되겠어? 이러다가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진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확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이 변질이 됩니다. 이거 비싸서 못 사겠는데? 올라버려서 못 사겠는데 하다가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실제 뉴스가 빵 터집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들이 계속 나와서 도배를 합니다. HTS를. 맞네 이거. 매수를 합니다. 그게 보통 고점이 됩니다. 이 소문의 변질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소문 듣고도 안 삽니다. 주가 안 움직이면 듣고도 안 삽니다. 만약에 물론 NHN 벅스의 내부 관계자가 이런 입찰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사보세요. 이러면 사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예. 그러면 이제 실제 돌고 돌아서 카드라 하는 건데, 이거 듣고 사는 사람들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가 상승하는 거 보고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라는 과정에서 믿음이 변질되고 실제 뉴스 터졌을 때 맞네 하고 이제서 사는 겁니다. 지금 5,500원인데 한 2만원 가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든 쪽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열심히 매집해서 여기서 탁 터는 겁니다. 팔아야 될 때 사고 있으니까 당연히 손해를 봅니다. 차라리 이 카드라를 안 들었으면 많이 오른 종목은 못 들어갈 텐데,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많이 오른 종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점 잡아서 잘못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카드라를 통해서 안 살 종목, 실컷 올라서 안 살 종목을 매수하게 된다. 두 번째는 단타 목적으로 오르든 내리든 의미 있어, 난 1%만 먹고 나올 건데 5%만 먹고 나올 건데, 이러다 들어가서 물리면 손절 못하면 고점 잡는 겁니다. 그렇다고 손절을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손절은 심리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거의. 예,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그 내부자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 처음에 내용을 접하는 사람들은. 근데 주가가 이제 슬슬 움직이면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이건 있다 하고 여기서 이제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거하고 같이 아까 말씀드린 작전 세력의 어떤 컨트롤링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뉴스가 터지면 뉴스는 온 매체에 다 보도가 됩니다. 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거고, 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이때 사는 겁니다. 이때 살 때 요 사람들은 팔고, 여기서 카드라를 들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서 더 사고, 아주 공격적으로 사고. 그래서 내부 정보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큰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 폭발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폭발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시면, 발행 주식수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주다. 이 종목이 2천만 주가 거래가 됐다. 과연 이게 상식적입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겁니까? 아니면 인위적인 겁니까? 상식도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인위적인 겁니다. 그러니 거래량이 폭발하는 종목은 뭐냐? 왜 이렇게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폭발을 시키느냐?
당연히 시장 관심이 집중이 돼서 뭐 매집한 투자자들의 어떤 뭐 매기가 붙는다든지 아니면 물린 투자자들이 팔고 나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바닥에서 매집한 쪽에서 이 뉴스가 터질 때 털고 나오는 겁니다.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 인위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계좌 한 4,500개 동원해서 이걸 막 돌리면 그러면 그런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래 비용의 지출을 감수를 하고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당장 뭐 몇 억이 들어가도 당장 팔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뭉칫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쭉쭉 빠지면 하는 얘기는 그래도 이렇게 거래됐으면 사는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들이 뭐 그냥 샀겠어? 이런 식으로 위안을 하다가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갑니다. 거래량 폭발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아먹으려고 거래량을 시키는 거다. 근데 거기서 뭐 단타 친다고 들어간다. 거의 10의 9는 그냥 박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래량 있는 종목 사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래량 없는 종목 사서 거래량이 터질 때 나오는 겁니다. 거래량 있는 종목 사면 거의 대부분 고점입니다. 그렇다고 뭐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는 종목 없지 않습니까? 실컷 올라가지고 거래량 터지는 건데 고점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안타까운 얘기들이 마치 통설처럼 돌아다니는데 그래놓고 뭐 그게 의도적으로 어떤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조장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래량 없는 종목 추천하면 거래량도 없는 종목 추천해가지고 위험하게 말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 거래량이 없으니까 뭐 보유자들이 팔 수도 없고 그럼 뭐 사서 올라가는 것밖에 없는 건데 이게 뭘 위험하다고 하는 건지. 사실 거래량 실컷 고점 나와서 거래량 터지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고 내려가서 제자리로 돌아올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손절하라? 그게 됩니까 그게? 예. 그래서 거래량 폭발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적용에 신풍제약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바닥에서 잘 긁어가지고 개떡 같은 종목인데 바닥에서 잘 긁어가지고 또 올려서 적고 이 보면 이 연두색이 거래가 된 가격대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두색에서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위에서는 거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매집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매집하고 그나마 안 떨어지던 투자자들을 올려가지고 여기서 다 매집 끝내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을 안착을 시키는 과정에서 또 하고 뭐 밑에서 다 거래 터졌습니다. 올려가지고 누가 받는 순간 끝내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겁니다. 신풍제약이 올라가니까 이건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들.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뭐 신풍제약 뭐가 관심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하면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걸 다시 올려 세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렸네 하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탈출을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리면 이건 엄청나게 올리는 거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나중에 신풍제약 뭐 어쩌고 하는 뉴스 터진다. 거래량 빵 터뜨리면서 요 매집했던 이거를 여기서 다 소화를 합니다. 여기서. 거래 비용 들어도 2만 원대 매집했으니까 뭐 10만 원에만 털어도 5배입니다. 그럼 비용 이런 거 빼도 한 3배는 먹을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건 누가 잡습니까? 개인들. 아니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많이 빠졌네. 근데 뭐 신풍제약 뭐 약 된다면서? 등등. 뉴스가 나오면 됐네. 뭐 신풍제약 앞으로 엄청나게 가겠는데? 이미 갔는데 뭘 엄청나게 갑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대창 솔루션은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대창 솔루션을 보면 여기 보면 재료 소멸하고
재료 지속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재료 소멸은 보통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요 뉴스라는 게 뭐 임상 돌입 뭐 이런 것들. 임상 돌입한다고 뭐 회사의 가치가 달라집니까? 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몇 조짜리 기술 수출. 계약금 뭐 100억에 나중에는 다 제품화 되고 나면 주는 건데 제품화 될 가능성이 20%가 안 되는데. 된다 해서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실질 수혜가 없는 뉴스들은 당연히 고점입니다. 그리고 정책 테마 뭐 이런 것들 뭐 나중에 되면 다 뭐 정치인 테마주 뭐 대선 테마주 이런 것들 다 가치 변화가 없는 걸로 쓸데없는 기대감이 붙는 거니까 이런 거는 뉴스 터지면 제로 소멸입니다. 예를 들면 안랩 뭐 나중에 대통령 선거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대통령 선거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카드라 할 때는 막 올라가다가 대선 출마 선언 이러면 내려갈 수 있을 거고 나중에 지지율이 어쩌고 하다가 당선 확률 떨어진다 그럼 또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작전 세력은 털고 나오고 개인들은 물리게 되는 겁니다. 거래량만 쫓다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재료 소멸이냐 재료 지속이냐에 대한 부분도 역시 직관적 판단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뭐 수주 받는 거 수주나 증설 이런 투자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수혜가 연결된다. 왜냐하면 수주를 받는 것은 선수금이 들어오니까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수주를 받는 게 선수금이 들어오고 또 이 수주 경력을 기반으로 또 추가 수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재료가 지속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턴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종목처럼 바닥으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턴다 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또 뭐 다시 사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적당히 빠지면 또 사고 팔고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면 되는 거고 재료 소멸을 하는 종목들은 고점에서 끝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수년간 뭐 옛날에 새만금 같은 거 수년간 정부 정책이 지속되는 관련주들 테마가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재료가 지속되고 저런 거 헛개비 같은 거는 재료가 소멸되는데 그 과정도 역시 뭐 예를 들면 작전 세력이 수주를 갖고 작업을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모르는 거고 또 임상이나 이게 실제로 뭐 투자자들이 저절로 사서 올랐던 것일 수도 있고 약간의 어떤 반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역시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주 증설 이러면 대체로 이거는 지속 가능한 재료더라. 임상 뭐 정책 이런 거 단발성이더라. 아니면 팔아야 되는 고점이더라.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직관적 판단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창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뭔가 이거는 작업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보통 차익 실현 욕구가 100%가 되면 이것도 나중에 정리해서 설명드릴 건데 굉장히 큽니다. 100%. 단타로 4% 수익 나면 팔고 싶어 죽습니다. 그러다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고비가 되는 게 뭐냐면 30%입니다. 수익 30% 찍으면 또 팔고 싶어 죽습니다. 그 다음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쉬어가는데 그리고 쉬어가는 게 보통 뭐 상승폭 절반 정도 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여력은 있는데 재료 자체가 그 수주 하나 보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주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부분이고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임상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끝인 거고 수주는 앞으로 계속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증설하면 투자하고 나서 나중에 현금이 들어오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굳이 해석을 하자면 대창솔루션은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졌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시장이 어수선한 부분 시장이 많이 도와줘야 또 시원하게 오르는데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거 아직도 어수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재료 소멸 성격과 물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올렸다면, 아니, 굳이 뭐, 작전 세력이 고작 뭐, 여기서 거래 비용 다 써가면서 이거 먹자고 팔아? 라고 생각하면, 이게 지속 가능한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냐면 작전 세력이 있는 종목과 없는 세력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된다. 작전 세력이 없는 종목들,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나 또는 육박하는 종목들이고 그 종목들 보면 대체로 다 저평가돼 있고 흐름이 굉장히 재미없다.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서 매집을 해서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 사람들이 팔지 않으니까. 비싸게 사서 뭐 더 비싸게 올린다 그러면 최대주주가 때려서 팔아버리는데 작전이 통하겠느냐. 결국은 이런 종목들은 작전 세력이 없는 게 맞고 또 대형주들처럼 큰 종목들도 없다. 작전 세력이 있는 종목은 시세가 아니면 관심 끌지 못할 개떡 같은 종목들, 그리고 큰 재료를 머금은 종목들, 그리고 일시적으로 시장 관심을 받는 테마주 등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전 세력이 있는 종목에서 소문이 돌면, 카더라 하는 소문이 돌면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어떤 이 종목 안 올라가 이런 믿음이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올라서 못 사겠다 하다가 실제 뉴스가 터지면 이거 진짜 맞네 하면서 고점에서 강력한 매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소문 듣고 이렇게 안 사면 고점에 물리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에 파는 게 내부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 주변 사람들도 알고 이렇게 점점 사다 보면 주가가 올라갈 거고 작전 세력도 그걸 보고 주가를 올리는데,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이제 거기서 편승해가지고 추세 따라서 수익을 내고, 그러다 나중에 뉴스가 터지면 모두 다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 뉴스 좋네 하고 사는 순간 그동안 모아왔던 사람들이 다 던지고 나가는 겁니다. 요 메커니즘을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뉴스 나오면 파는 거야. 누가 이거를 뭐 왜 하면 원래 그래 이러고 마는 겁니다.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까지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을 텐데 과연 이거를 많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없어가지고. 그리고 거래량 폭발의 의미는 물량 털기에 가깝다. 시장 관심이 집중되면서 투자자들이 몰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동안 작업해오다가 고점에서 털고,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래량을 통해서 황금성 걱정 없이 만들어야 뭉칫돈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됐으니까 사는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샀겠어? 라고 하다가 그냥 물리는 겁니다. 신풍제약 보시면 매집이 굉장히 잘 됐는데 아래쪽에서 거래 엄청나게 됐습니다. 다 먹고 갔습니다. 다 먹고 주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 언제 한번 뉴스 같은 거 나와서 걸리기만 해라. 그래서 거래량 빵 폭발시키면 거래량 붙는 종목만 들어오는 단타 애들 다 물리고, 그리고 신풍제약 뭐가 신풍제약의 약이 굉장하다더라, 뭐 카더라 올라서 못 사 하다가 그 약이 어쩌고 하는 게 터지면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2만 원에도 안 사다가 만 원에도 안 사다가 10몇만 원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아온 쪽에서는 여기서 탁 털고 나가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뉴스가 고점이 되는 겁니다. 소문이 저점이 되고. 요 메커니즘을 잘 알면 뉴스 터지면 팔아야 되겠네?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다만 직관적으로 그건 해야 되는데, 지속 가능한 재료, 수주 기반으로 다음에 또 수주 받을 거고 선수금 들어와서 현금 흐름 좋아질 건데 이게 시작하는 개념인데, 이런 거는 요때 뭐 일시적으로 밀릴 수는 있지만 선취한 쪽이 있으면 약간 연속성 지닐 수 있는 거고, 투자, 뭐 시설 투자, 증설 이런 거 나중에 돈 다 들어가고 나면 현금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면서 거기서 매출이 발생할 거니까 이건 지속 가능한 재료인데 이 뉴스를 보고 팔아라? 이건 아닌 것 같고, 수년간 지속되는 정부 정책 관련주인데 정부에서 뭐 뉴스 하나 발표했다고 여기에 팔아라? 이건 아닌 것 같고, 임상, 뭐 신약 개발, 대선 출마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이제 이거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좋아질 게 없다.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럴 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이제 직관적으로 이 뉴스는 세력이 털려고 하는 뉴스네? 아니면 이건 지속 가능한 뉴스인데? 이런 걸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것을 체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번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